여러분 주식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호소 요래 딱 밴드 잡고 당 떨어지면 주식 사지마. 그럼 언제 사냐고요? 어서 이쪽선 넣고 이공 넣고 골든 크로스에서 아싸냈어. 내가 말했잖아요. 주식은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적으로. 이게 주식 단무지야. 앞으로 나만 따라오소.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또 청성촌놈입니다. 최근에 우리 서울경제TV가 여러분에게 HD 영상을 중계하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한번 녹화를 해요. 그래서 시황 부분은 굉장히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난주 녹화했는데 시황이 우리가 1975포인트까지 갔다 했는데 요만큼 틀렸어요. 그래서 시황은 짧게 하고요. 그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공부들을 좀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주 했는데요. 앞으로 4주는 계속 녹화를 여러분 장소도 조금 틀리고 방향도 틀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필이면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사용하는 HTS가 오늘 정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HTS를 하는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날이 되겠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똑같이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수익을 말하다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공부가 덕이 되고 또 굳이 HTS가 굳이 필요 없더라도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수익을 말하다를 녹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익을 말하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다른 포털 사이트라든지 또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률이 항시 여러분 보다시피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각 전 증권 방송 그리고 모든 방송에 5,000회 이상 접속되는 방송이 우리 수익을 말하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감기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감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입동도 지났는데요. 여러분 뭐 낙엽도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는 우리 센싱창 여러분 됐으면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자, 엘리어트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어트 이론을 하는데요. 엘리어트 이론의 비율성에 대해서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비율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엘리어트 비율성이 우리가 이제 그 사이 엘리어트 이론이 맞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자, 엘리어트 이론성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이론이 얼마쯤 잘 맞느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어트 이론이 뭡니까, 여러분? 엘리어트 이론이 이제 우리가 황금 분할 이론이죠. 엘리어트 이론이 이제 첫 번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옵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이제 1, 2, 이제 요거 2개 더하면 3, 요거 2개 더하면 이제 4는 빼고, 그 다음에 5,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6, 7 빼고, 요거 2개 더하면 8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자, 요거 2개 더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9, 10, 11, 12, 13, 빼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인데, 요 앞수를, 요 뒤의 수를 13 나누기 8 하면 1.618배입니다. 13 나누기 8을 하면 1.618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 나누기 13 하면 0. 얼마 됩니까? 0.618배가 돼요. 618배가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가장 기본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 감고 이렇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십자가를 그리면 이 비율이 왜 중간으로 안 가고 눈 감으면 왜 한쪽으로 기울을까?
이제 한쪽으로 기울을까? 그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이 이제 눈 감고 이렇게 이제 보면 항시 이 황금 비율이 됩니다. 이 황금 비율이 38.2에 61.8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게 이제 이 황금 비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인들이 얼굴 이렇게 있으면 이 황금 비율이 61에 38 되면 이제 미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우들은 이게 잘한대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양악수술을 하죠. 턱을 막 쪼갈리고 하는 이유가 이 황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황금 비율을 하게 잡는, 제가 이 황금 비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황금 비율이에요. 제가 세봤어요. 제가 왜? 머리가 크다고 못생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머리가 크다고 안 이쁜 사람이 아닙니다. 황금 비율이 되면 되는데 저는 정확히 황금 비율이다. 제가 재봤습니다. 황금 비율이에요. 저 센치까지 내가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괜찮은 얼굴이다. 방송에 유일하게 우리 전 증권방송에서 머리 크면서 머리 적게 보이진 않지만 보기 싫은 사람이 이 정성촌입니다. 이게 뭐냐? 황금 비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황금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착각하느냐면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우리가 보통 책을 많이 읽어보면 자, 100과 162와 10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승 이제 여기 1번이고 여기에 이제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격파동, 조정파동 이런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과연 이 비율이 100과 162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자, 요 부분 이제 보통 요거는 규칙적인데 요거 이제 5번이 항상 문제죠. 5번은 뭡니까? 1번과 같거나 1 더하기 3번 곱하기 0.618배 하면 1이다. 요렇게 나오죠. 요거 이제 요 부분이 항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 파동이 1번하고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1번 파동과 3번 파동, 3번 파동이 1번 파동이 1.618배 때만 8배 때만 0.61 하면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1번 파동이나 3번 파 연장파가 나오죠. 연장파가 나오면 그래서 안 맞아 들어갑니다. 안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책 몇 권 읽고 와가지고 엘리어트 파동 안 맞다. 그거 절대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엘리어트 파동이 지금 뭡니까? 영원 불멸의 파동이죠.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이제 1번 파동의 100이 이제 요런 경우도 많지만 특히 이제 요게 의외의 경우죠. 의외의 경우인데 요 의외의 경우가 1 플러스 3번 파동에 더해가지고 0.618배 됐을 때 요게 뭡니까? 5번이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번 될 수 있죠. 그래서 요 5번 되는데 요 부분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이제 100과 그 다음에 162와 100 이제 이렇게 보는 분이 이제 주로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항시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절대 불문율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불문율. 요즘에 이제 많이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문에 예를 들어서 2번 파동이 1번 파동에 뭡니까? 항시 62% 전저점을 깨면 안 된다. 근데 살짝 깼다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깨는 경우에. 그 다음에 뭡니까? 4번 파동이 1번 파동의 꼭지 저점을 깨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에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3번 파동이 제일 짧으면 안 된다. 짧으면 안 된다. 짧으면 안 되죠. 짧으면 안 된다. 3번 파동이 절대 짧으면 안 된다. 이제 이게 가장 불문율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3번 파동이 짧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자, 1번과 2번보다 1번이나 2번보다 3번, 1번이나 5번이죠. 5번보다 3번 파동이 커야 된다. 이러죠. 커야 된다. 여기 한 게 뭐 있습니까? 자, 1번 파동과 3번 파동이 커야 된다. 비슷한 거는 되죠. 비슷한 거는 됩니다. 똑같은 거는 돼요. 왜? 그래도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러면 요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5번 파동이, 뭡니까? 적어야 되겠죠. 5번 파동이 1번 파동 적고 1번 파동이 3번보다 가까이 요러면 어떻게 절대 요 법칙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 법칙이 벗어나지 않죠.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똑같죠. 5번 파동이 1번 파동과 같거나 3번 파동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제가 볼 때 엘리어트 파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3번 파동이 제일 짧으면 안 된다. 요게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자, 1번과 5번이 같거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런 경우도 있죠. 자, 요런 경우. 자,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요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경우. 자, 요런 경우도 있어요. 3번 파동. 요런 경우도 있죠. 요거는 뭡니까? 1번 파동이 5번 파동보다 같거나 뭡니까? 5번 파동이 클 것. 그 5번 파동이 같거나 3번 파동이 클 것.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자, 여기를 수학하니까 어렵습니까? 한 개도 안 어려운데 5번 파동이 1번 파동이 5번 파동과 크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4번 파동은 3번 파동은 무조건 적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3번 파동이 절대적으로 어느 파동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커야 된다는 전제는 뭡니까? 똑같은 거는 괜찮다는 거죠. 똑같은 거는 괜찮다는 거죠. 똑같은 거는. 자,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똑같은, 이게 뭡니까? 제일 크거나 같거나죠. 결론은, 엘리어트 파동 우리가 항시 100과 162와 100, 이게 많이 되겠다. 이래 그릴 수도 있죠. 뭐가 겁니까? 자, 어떻게? 이래 그릴 수도 있습니다. 162와 100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00과 162와 162를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똑같을 수 있죠. 162와 162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에 절대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게 최근에 다 논문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를 변형하면 뭡니까? 100과 62. 그거 뭡니까? 62와 100과 100. 그 다음 뭡니까? 100과 100입니다. 이 비율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계산 안 됩니까? 비율이 똑같습니다. 162와 100과 162, 100과 162, 62와 100과 100, 162와 100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 비율이죠, 비율, 주식은 황금 비율입니다. 그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요즘 당했습니다. 요새, 우리 수익을 말하다 담당 PD님들은 저를 집어 뜯어요. 이 저가 보면 이게 멘토가 아니고, 저 친구를 좀 두드려가지고 좋은 걸 끌어야 되겠다. 이 마인드만 이빨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해요. 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볶임을 많이 당해가지고, 요즘 댓글에 시청자들이, 야, 요즘 수익을 말하다 퀄리티 죽입니다. 좋아 죽겠다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 포털 사이트 보면 막, 와, 좋다! 막 난리 났어요. 왕짱, 센짱, 청송짱, 막 이런 게 있어요. 머리는 짱 아닙니다, 크기는. 황금 비율. 나 머리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는데, 항상 이 비율이, 여러분, 우리가 100과 162와 100, 이거는 정파죠, 정파. 이것만 엘리어트 파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항시 뭡니까? 1번파에서도 연장날 수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5번파에서 연장날 수 있고, 그 다음에 1번과 5번이 동시다발로 연장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시, 제가, 엘리어트 파동, 소위 말해서 책 몇 권 읽고 전문가 하시는 분들,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한 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 이제 요걸 보면서, 지금, 캔들을 보면서 주가가 얼마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차트가 곧 나올 겁니다. 자, 차트가 보시면, 자, 차트가 여러분 보시면 답이 딱 나오죠. 답이 딱 나옵니다. 어쨌든 간 차트가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자리, 이번에 이제 75자리죠. 75자리. 과연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75자리. 75자리가 1975자리. 이 자리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4번 파동이 정송님 1번파의 꼭지를 건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 특히 4번 파동이 1번파의 꼭지를 건드는 그런 부분. 그리고 2번파가 1번파의 저점을 살짝 건드는 경우, 그거는 요즘 묵시합니다. 묵시란 것은 요즘 과거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10,000원 넘은 거 600원이었어요.
10,000원 넘은 거 600원 했는데 요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지금 요리 쭉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뭐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70포인트 이 70포인트대가 1파의 거의 뭐 상승 꼭지점 아닌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 1900입니다. 1900에서 1960포인트가 이게 뭡니까? 1파다. 이렇게 봤죠.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 1파가 100 아니면 요렇게 되게 경우의 수가 요 100 아니면 뭡니까? 162가 되는 경우 있죠. 여기는 무조건 뭡니까? 162죠. 162. 요 무조건 162입니다. 162인데 실제로 요 자리가 여기에 한 문제되는 부분이 딱 있죠. 왜? 조정을 얼마 받았느냐? 이렇게 볼 때 조정이 거의 뭡니까? 여기 보면 62%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62% 받았으면 100에 62 받았다. 100에 그러면 62입니다. 62. 62면 여기 빼버리고 뜰게 여기 얼마입니까? 100밖에 안 되죠. 100밖에. 이해하시겠어요? 1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신고가의 100배. 그럼 요 100이 얼마 떴습니까? 이번에 60포인트 떴죠. 60포인트 되면 이번에 뭡니까? 이번에 3파가 얼마? 2000 뭡니까? 20포인트 간다 이 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2020포인트 간다. 여러분 제가 1975포인트 오늘 아침에 오니까 우리 PD님과 그래 얼굴이 화사해요. 왜? 이 수익을 말하다 시황이 맞으면 화사해요. 2주 전에 했거든요. 2주 전에.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거 2주 전에 녹화했어. 2주 전에 내가 그때 있어. 여러분 1950포인트 찍고 75포인트 갑니다. 안 가면 왜일 줄 알았어요 나.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저건 70포인트에 0.6포인트 부족했어요. 당황했어요, 진짜. 당황했죠? 저 친구 오늘 뭐 잘못 묻나? 잘못 먹었어요. 왜? 어제 내가 이 공부하면서 갑자기 거울을 딱 보는 순간에 거울에 내 얼굴이 꽉 차는 거예요. 야, 나는 머리 적은 건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얼굴이 황금 분할인가 해서 줄자를 갖다 댔어요. 줄자를 갖다 대니까 내가 얼굴이 거의 황금 분할 얼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가 미남은 아니지만 보기 싫지 않는 남자다. 보기 싫지. 뭐 배 아픕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자기 얼굴 갖다 대보세요. 자를 62대 38 비율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PD님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보기 안 돼. 황금 분할하고 거리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서 안 돼.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이건 이제 1파를 보면 항시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죠.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항시 이제 162 1파가 이제 오분에 뭐 100이냐 아니면 이제 162냐 따라 틀리죠. 만약에 이제 100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62% 받았으니까 요게 10에 하시면 똑같죠. 160이 될 때 결론은 뭡니까? 이 파가 전체적으로 지금 파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60P가 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이트보드 보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이 있습니다. 지금 1파 끝났으니까 여기 100이냐? 요거는 이미 끝났죠? 요거는 62% 조정이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자, 여기서 162냐? 62 조정을 받았다. 어쨌든 이거는 뭡니까? 162죠. 162입니다. 162면 여러분 저다시피 아까 전에 이제 이 부분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70포인트 떴다 했겠죠? 70포인트 떴다. 70포인트 떴으면 요 조정이 뭐 충분히 조정이 정확한 황금 비율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2입니다. 162 되면 100에서 162 같으면 여기는 100밖에 안 되면 70포인트. 70포인트나 60포인트 뜨겠죠? 60에서 70포인트 뜨겠다. 그러면 여기는 162로 162에서 62 같으면 요게 100이죠. 100이면 여기 106, 요 똑같습니다. 60에서 70포인트 정도 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10에서 15에서 25포인트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파동을 계속 뭐 헬슈타인의 법칙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100이고 160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돼요. 헬슈타인이 뭡니까, 여러분? 헬슈타인의 법칙이. 헬슈타인이 뭡니까? 비스마르크 때
비스마르크 때 천년 정책이죠. 비스마르크 때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독일. 그 사람이 뭡니까? 내 친구의 적은 나도 적이다. 이래가 천년 정책 쓰신 분이죠. 비스마르크. 그때 뭡니까? 할스타인 법칙 나오는 그 외무부 장관이에요. 할스타인.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항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가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충분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이제 엘리어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항시 1파는 확인만 한다. 왜? 1파의 단점이 뭡니까? 1파의 단점의 단점 첫 번째 뭡니까? 단점이. 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1파에. 장점은 뭡니까? 장점. 거래량이 적지만 엘리어트 파동 변동폭이 불규칙파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1파 안에 또 엘리어트 파동이 있죠? 엘리어트 파동. 특히 이 엘리어트 파동, 요 1파는 불규칙파가 불규칙파가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의 불규칙은 뭡니까? 연장파와 뭡니까? 단파죠. 짧은 파. 연장파가 나올 때 짧은 파가 이걸 불규칙 파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번파의 장점이 뭡니까? 절대 불규칙파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1번파의 가장 장점입니다. 이 1번파의 불규칙파의 절대 장점은 그 다음에 단점이 뭡니까? 1번 파동은 뭡니까? 매매하기가 힘든다. 왜 매매하기 힘드냐면 뭐고?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 급락해가지고 있는데 저기에서 1번 파동이 나오는데 이 1번 파동이 뭡니까? 여기서 투매는 누가 삽니까? 부자들이 사죠. 부자들이 사가지고 올릴 때 이때 뭡니까? 주가가 호가 공백으로 나죠. 호가 공백으로 나니까 부자들은 무슨 룰을 지킵니까? 생각보다 철저하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한번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1번 파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1번 파동이 끝나고 지금 2번 파동에서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3번 파동이다. 3번 파동이죠. 3번 파동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3번 파동의 장점이 첫 번째 뭡니까? 갭 상승과 대량 거래량이죠. 대량 거래량. 갭 상승과 대량 거래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 피라미드 상승을 한다. 1등 주식만 계속 올라가요. 1등 주식만.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1등 주식만 쭉쭉쭉쭉 가요. 1등 주식만 가고 빠질 때는 왜입니까? 빠질 때는 주가 자체를 그때 또 뺍니다. 뭐 뺍니까? 1등 주식 안 빼요. 2, 3등 주식, 안 떴던 주식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등 주식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우리 증권인들, 우리 뭐 솔직히 말해서 증권 전문가들은 이제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증권 전문가들은 수영장 가자마자 증권 전문가가 한 명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나 싶었더니만 수영장에 그 안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려고 거기 싹 들어가 물에 다 들어가 잠수해가 사람이 없더래요. 그 말은 뭐냐? 너무 코에 달고 코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입니다. 그럼 왜? 주식은 무조건 올라야 먹는 게임이죠. 주식은 올라가면 먹는 게임이니까 주식 내린단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저도 이제 제가 이 증권 바닥에 뭐 이다나 그런 비슷하게 아니면 좀 어쨌든 뭐 지금은 뭐 여러분 아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 제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데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아니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증권 아까 피보나치 수열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간 주식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하죠. 그럼 뜨는 날이 이거 아닙니다. 이래가 조정을 이래 받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래. 자, 이거를 조정을 한번 엘리어트 파동을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엘리어트 파동을 착각하는 부분이 주가가 이렇게 뜬다. 이래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래 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 뜰 수도 있어요. 이게 결론은 짧고 길고 실제로 엘리어트 파동이 이 파형보다는 쉬어 가는 자리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쉬어 가는 자리. 자, 주가가 100포인트 뜨고 100포인트 빠지죠. 100포인트 빠집니다. 뜨는 날 얼마 걸립니까? 뜨는 거 60 보통 2% 뜬다 합니다. 날수로. 빠지는 날 38%. 그럼 결론은 뭡니까? 38%, 62%. 60이 나누기 38하면 1.618배. 그럼 떨어질 때 주가가 어떻게 해요? 1.618배 더 빨리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 주식은 뭡니까?
올라갈 때는 뭐 합니까? 쌓는다 하죠. 그러니까 일본 차트에 뭐 합니까? 렌꼬 하죠. 렌꼬가 뭡니까? 벽돌 차트, 벽돌. 그런데 그 렌꼬 차들은 올라갈 때 렌꼬 차가 내려갈 때 뭐 합니까? 무너진다, 무너진다. 쏟아진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뭐, 1년 360을 추천주에 있는 사람들,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그 혹시 뭐 뒷걸음치다가 어떤 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 저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주식이 공정한 시장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공정한 게임이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강원랜드 카지노로 가죠. 카지노 가면 48대 52입니다. 52. 48대 52예요. 48대 52입니다. 강원랜드 보통 카지노들이 48대 52 비율로. 이게 뭡니까? 개인이고 회사입니다. 회사. 그 48대 50이요. 그럼 은근하면 돈 딸 것 같죠? 절대 못 답니다. 왜 못 답니까? 이 비율이 자세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2% 같습니다. 2% 같아요. 천만에 2% 아닙니다. 뭡니까? 2의 세제곱근입니다. 2의 세제곱근. 왜 2의 세제곱근입니까? 자, 요거 2%에 요거 2%에 요거 시간가치 2%, 2의 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 2, 4. 어떻게요? 4, 2, 8. 8% 차이가 납니다. 8% 차이. 8% 같으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100m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8m 앞서가 갑니다. 8m 앞서가. 나는 100m 뛰어야 되고 이 사람은 뭡니까? 92m 뛰면 됩니다. 근데 내가 물론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 같으면 되지만 내가 몸도 약한데 됩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카지노 하지 마세요. 카지노. 근데 주식이 안 됩니다. 주식이 우리나라만큼 주식이 정보가, 나는 참 그 전 세계 그 언론의 정보,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보다 등수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주식 정보 공개 이거는요, 내가 볼 때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최고. 전 세계 최고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보다시피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보시면, 자, 보세요. 주식 중에 이제 코스닥, 코스피, 그 다음에 선물, 옵션에 풋 옵션, 콜 옵션 이렇게 있죠. 이래 있으면 이거 개인, 외국인, 기관 이거를 누가 얼만큼 어디에 얼만큼 샀나를 공개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개인들이 분석 능력이 없습니다. 기관들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막 확 도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에 갑자기 눈물이 날락합니다. 옵션 만기 날 1시간 늦었죠. 아이들 시험 치는데. 그 이제 2시 50분에 마칩니다. 아침에 분석을 딱 하니까 분석에 선물 251되면 우리 개인하고 외국인이 돈 제일 많이 잃는 가격대예요. 제일 많이 잃는 가격대. 근데 미국이 떴어요. 미국이 떴단 말이에요. 그 전날 미국 3일,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이 3일 내내 떴습니다. 떴는데 우리 안 떴어요. 왜? 250일 거기 맞추려고. 그 251에 여기에 함정을 파놓고, 자, 우리 개인이 여기 251에서 251에 했는데 주가가 204 갔다가 종가를 251에 맞췄습니다. 옵션물을. 이게 아마 6개월째입니다. 6개월째. 6개월째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거짓말 같지만 한번 저도 정당인 한번 돼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거 불러. 이거를 그날 빠졌다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HDS가 아니라서 제가 분석을 못 해드리는데 보시면 조작을 해가지고 250일에 만듭니다. 250일에. 이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 이 방송할 때 처음에 ELW 하지 말았겠습니다. ELW.
ELW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팔자. 9,900원 사자인데 호가가 9,900원 아니면 10,000원 나와야 되잖아요. ELW에 1,300원 나와 있습니다. 1,300원. 이거를 정부가 묵시했어요. 이거 아니죠. 내가 그래서 ELW 공정한 시장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했죠. 두 번째가 내가 먹겠습니다. 선물시장 절대 공평한 시장이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 녹화하면서 여러분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절대 공정한 시장이 아니다. 선물시장, 옵션시장 공정한 시장 아니고 선물시장 절대 공정한 시장이 아닙니다. 선물에 대표적으로 공정하지 않는 이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선물이 대표적으로 공정하지 않는 이유가 3, 6, 9, 12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무조건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날 무조건 한번 팔고 다시 사더라도 9월 만기면 12월로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은 아니에요. 기관은 아닙니다. 기관은 어떡합니까? 이거 9월물을 12월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냥.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주식 담보금을 갖고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을 위한 겁니까? 절대 개인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왜? 누구? 연기금이 주식을 700조 갖고 있어요. 700조. 이 700조 얼마쯤 해야 700조 담보 깡통이 나겠습니까? 700조 그걸 담보금을 갖고 물리면 계속 놔둬버립니다. 오버하고. 그걸 갖고 그래가 자기 돈 먹을 때는 뭡니까? 팔아가 돈 챙겨 빼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요즘 선물하는 사람이 5천 포지션이 안 돼요. 우리가 3만 포지션, 5천 포지션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요 첫 번째 불리익이 이거죠. 불리익입니까? 뭡니까? 특히 기관들이 어떻게 오버를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기관들은 개인 창구나 외국인 창구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관은. 대표적으로 이번에 뭡니까? 옵션이 그랬죠, 옵션이. 초반에 옵션 외국인이 돈 1,000원 먹은 거. 그 외국인이니까, 기관 매도하니까 외국인이 깡통만 남았었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자기 거를 정확히 이쪽에 창구 넣어도 외국인 기관, 개인 창구 넣어도 자기들이 몇 개인지, 개인이 몇 개인지, 기관이 몇 개인지 어떻게 해요? 손바닥 보듯이 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개인들이 기관이 외국인 있는지 개인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면 공정한 룰이 아니에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정하겠습니까? 그 공정하다 한 사람 나와보세요. 공정하다 한 사람. 절대 공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해외 선물을 갑자기 많이 합니다. 왜 합니까? 해외 선물 호가를 우리가 조작을 못해요. 국제 시세가 조작한다면, 국제 가격이, 국제. 우리가 여기서 해외 선물 매매하죠? 누가 합니까? 석유 같은 거 두바이에서 하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누가? 그러니까 이걸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옵션 어떻게 돼? 옵션. 다 깡통 차니까 돈 건 사람 없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피 한 방울까지 짰죠. 제가 우리 개인들 어떻게 마지막 날 800억 잃었어요. 외국인 600억 잃었습니다. 정거금 보증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보증금이 우리 개인들 보증금이 126억밖에 안 돼서 126억이 860억 잃었습니다. 860억. 그러면 몇 배입니까? 몇 배? 7배. 내가 돈 126억 떠내려가는 살리다가 어떻게요? 내 잡고 막 동생 잡고 언니 잡고 누나 잡고 엄마 잡고 얘가 막 전 일가족 몰살해 붙죠. 옵션 때문에 뭡니까? 막 선물, 주식 그 계좌 전부 다 깡통 나버린 거죠. 이거 아니거든요. 화납니다. 진짜 화납니다. 진짜 화납니다. 집사람이 항상 그 이야기 해요. 손자는 봐야 안 되겠나 그 이야기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 안 좋으니까 건강 좀 챙겨라. 두 번째 뭡니까? 바른 말 너무 하다가 사고 난다. 이 이야기 하는데 참 괴로워요. 저 솔직히 괴롭습니다. 저도 어떤데 우리 또 PD님이 또 알고 또 자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참 괴로워요. 대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딴지 일보를 할 때 딴지 증권 방송을 하나 만든지 해야 돼. 진짜 농담이다만은 너무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오픈을 안 했으면 좋겠어. 기관이 얼마 사고, 외국인이 얼마 사고, 그 다음에 개인이 얼마 사고, 이거를 전부 비공개를 해야 된다. 도박이 상대의 패를 읽고 하는 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아까 전에 이제 2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 보면 재밌습니다. 이제 1번, 2번, 3, 4, 5, 6, 7, 8. 보면 이제 하죠. 우리가 주가 첫날 주가 상승하면 이튿날 또 상승한다. 3일 또 상승한다. 4일째 쉰다. 5일 상승한다. 6일 떨어진다. 상승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보통 9일 템포죠. 9템포 갑니다. 이제 9일. 그 9일이 뭐 나옵니까? 전환선에서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강세장이 8일 중에 5일 상승합니다. 5일 상승. 하락이 며칠 합니까? 3일 합니다. 그 반대로 약세장은 어떻습니까? 약세장은 반대겠죠. 하락하고 하락하지 않고 하락하고 하지 않고 하락합니다. 그럼 며칠입니까? 약세장이 뭡니까? 약세장. 약세장에 뭡니까? 하락이 상승 3일에 하락 5일입니다. 이걸 뭐랍니까? 이걸 만든 게 뭡니까? 이걸로 만든 게. 이걸로 만든 게 뭡니까, 여러분? 투자 심리죠, 투자 심리도. 투자 심리선입니다. 원래 이 투자 심리선이 여러분 9일이어야 됩니다. 하나 빠지는 거 하나 뜨는 거 9일이어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이 최근에 여러분 캔들 차트 오늘 캔들 차트 9개가 딱 찍으세요. 딱 찍어가지고 없어지는 거 치고 쳐가지고 캔들이 몇 개 상승, 빨간 게 몇 개냐. 주가 상승이 전일에 비해서 오늘 상승했는 게 몇 개냐를 보세요. 그때 5개면 주가가 상승입니다. 주가가 상승.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과열이. 이게 뭡니까? 약세 비율, 강세 비율이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8개 중에 몇 개? 7개 가면 뭡니까? 과열이라고 합니다. 상승이 8개 중에 7, 7일 전일보다 떴다. 그럼 100% 과열. 주가가, 그때 보면 뭡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간다. 난리 친단 말이에요. 난리 치죠. 이게 뭡니까? 아주 강세장이죠. 강세장 때 우리나라 주식이 8템포로 움직입니다. 적었어요? 참 중요한 거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강세장에 8템포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증권 전부 나이는 여러분 얼마 안 됐지만 나이는 뭐 제가 여러분 그렇지만 저보다 뭐 연세 많은 우리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다시피 증권 족보 증권회사 출신이라든지 뭐 지점장 달았는 거 족보 따지면 전부 내 아래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증권에 모이면 그래 이야기해요. 아유, 저보고 영감이 오셨네요. 왜? 나이는 어려도 제가 왜? 지점장 소열로 치면 지금 뭐 전문가 중에 60 넘은 분들 있습니다. 지점장 남은 분들. 저하고 60이 저하고 10살 차이죠. 지점장 그 사람들보다 내 8년, 7년 더 먼저 달았어요. 내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 내 지점장 때 그 대리였어요. 제가 이제 왜 이 말 하냐면 증권을 너무 뭐 몇 번 해가지고 먹고 살 거 없어가지고 증권 뭐 멘토한다, 전문가한다 이거 아닙니다. 기초는 닦아야죠. 증권 누가 뭐 잘 찍어가지고 몇 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됩니다. 그렇지만 시황 이런 부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속된 말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바보 같은 고참이 그래도 짬밥수로 잘 챙긴다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군대 가면 뭡니까? 군대 가면 군장 챙길 때 보면 알죠. 바보 같은 고참이 병장이 어떻게 2병, 3명, 3명 거 챙겨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KGB 갔다 왔습니다. 코리안 금 방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강세장이 8일 강세장이고 약세장이 자 우리나라 장세가 8일 강세고 약세장이 13일 장세입니다. 13일 장세. 13일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에 자 1, 2, 3, 4, 5, 6, 7, 8, 자 9, 10, 11, 12, 13입니다. 자 요렇게 안 뜹니다. 왜? 8하고 5하고는 13이니까 피부나치 뜨고 요렇게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 뜨는 날 며칠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희한하죠? 뜨는 날이 뭡니까? 자 약세장 때 상승하는 날이 며칠이라고? 상승하는 날이 6일. 하락하는 날 며칠? 7일. 웃기죠? 웃깁니다.
뜨는 날이 영 적어요. 뜨는 날이. 그런데 빠지는 날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날. 빠지는 날은 어떻게 해요? 빠지는 게 7일, 뜨는 날 6일, 빠지는 날 7일. 그러면 청송님, 주가가 어떻게 해? 빠지는 날은, 결론은 뭡니까? 빠질 때 폭이 스트레이트로 어떻게 해? 장대로 쭉쭉. 우리가 주가가 끝에 가서 주가가 쭉쭉쭉쭉쭉 빠지죠. 그 쭉쭉쭉쭉 빠지는 게 뭐요? 이 뭡니까? 피보나치 수열의 뭡니까? 하락장. 마지막 스트레이트로 4일 연속 빠지는 거. 이때 뭡니까? 21일 평이 돌아서가 주식 매수하면 하루 빠져. 그 다음 반등에 이틀 빠져. 반등에 눌림 주고 오겠다. 왜 눌림은 무슨 눌림? 스트레이트로 4일 연속 장대봉으로 쭉쭉쭉쭉 빠져보죠. 이게 뭡니까?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강세장과 약세장입니다. 이게 최근의 논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뉴욕증권대학 최근 논문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만큼 상세하게 나온 건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수익을 말하다가 뉴욕증권대학 증권에서 한국번역기로 번역대가 방송 보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정확합니다. 거기 한국 교수님 계세요. 왔어요. 전화가 그 이야기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강세장은 템포가 굉장히 빠르겠죠. 템포가. 그러면 두 주 같으면 두 주, 뭐 10월, 16일, 15일이겠죠. 8일 두 번, 15일이죠. 자기 날 빼면 15일 빼면 상승 종목이 열흘, 상승날이 열흘, 하락이 며칠입니까? 5일. 이렇게 상승해요. 하락한 날. 그 강세장은 10일, 15일 동안, 보름 동안 열흘 상승하는 거예요. 약세장은 보세요. 약세장은 이미 13템포죠. 그게 한 달입니다. 한 달 중에 뜨는 날 빠지는 날 별로 차이 없어.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빠질 때 연속적으로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뭐 댓글 막 달겠습니다. 청성님 황금 비율 웃음 빵 터졌다. 진짜 황금 비율입니다. 내 다음에 딱 재가지고 여러분 갖다 드릴게요. 딱 황금 비율. 이거 괜찮게 생겼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금 상세하게 강도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칠판도 좀 깨끗하지 않고 그런 부분인데 아마 우리 PD님이 댓글 다 해주실 건데 주가가 실제로 약세장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 뭡니까? 막판에 떴다 꼬셔가지고 20일이나 11일병 돌렸다가 그 막판에 어떻게 스트레이트로 4일 연속 빠지는 거. 막판에 스트레이트로 4일 연속 빠지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이 강세장에는 8템포, 약세장에는 13템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성님 강세장과 양세장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다음 템포에 또 이야기하겠는데 강세장, 약세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 아다시피 코스닥, 코스피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떨어질 때 코스피는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코스닥은 어떻게 떨어집니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집니다. 코스피는 떨어질 때 폭이 줄어듭니다. 떨어질 때 폭이. 근데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때 폭이 더 커집니다. 코스닥은요 실적이 오목 없죠. 빠질 때 동시다발로 빠진 다음에 새로 시작합니다. 코스피는 그렇지 않아요. 코스피는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2년 8개월 같으면 32개월 우리나라 주가 코스피 200 주식 특히 코스피 110 상위 종목들 몇 개월 38개월 기다리면 은행 이자보다 더 높게 판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부도 안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식을 1등 코스닥은 여러분 장고장 한번 펴보이소. 막 3년 전에 뭐 부도 났는 거 나도 옛날 과거 코스닥 많이 추천했습니다. 내가 느낀 게 뭐냐? 내가 메뚜기처럼 펄떡 뛰어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메뚜기처럼 펄쩍 뛰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천천히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 부분이다. 상승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방금 이야기했죠. 이번에 주식이 1995포인트, 1900에서 매수해가지고 거의 어떻게 해요? 70포인트 떴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1960에서 70포인트. 230. 기본적으로 그 자리가 됩니까?
그 자리가 201 2평짜리. 201 2평 줄 안 씁니다. 이거 201 미국에 쓰는 건데 우리나라 300일을 많이 씁니다. 200일 안 맞아요. 그래서 200일은 300일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뭐 2010까지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주식의 왕도가 있습니까? 저는 뭐 주식의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방금 제가 이제 제일 고참이다 이야기했는데 주식의 왕도가 왜 있습니까? 주식의 왕도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식의 왕도는 저점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들고 오래 기다리실래요? 주식 물려가 오래 기다리실래요? 선택하십시오. 돈 들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38과 62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세장에는 주식 갖고 있는 기간이 62%, 현금 갖고 있는 기간이 38%입니다. 약세장은 반동입니다. 주식 갖고 있는 기간이 38%, 현금 갖고 있는 기간이 62%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년 365일 주식입니다, 주식. 주식 딱 사면 어떻게 해요? 팔면 바로 또 사쁩니다, 막. 바로 사쁩니다. 왜? 돈 놔두면 막 쏙는 것 같거든.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세장.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현금이 어떻게 40%는 항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여러분, 이거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현금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약세장에는 현금을 60%를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지켜보십시오. 저는 사실 이거 안 돼요. 저도 안 된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뭐 어느 이런 이야기 하면 그거는 뭡니까? 강태공 같은 신선이 하는 이야기다.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한번 룰을 지켜보십시오. 룰을 지켜보면 된다. 강세장에는 어떻게 주식이 62%, 돈이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100%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약세장은 뭡니까? 현금이 62%, 주식 38%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1시간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파형 분석을 이야기를 했고 또 피보나치 수열의 강세장, 약세장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불경기라 그런지 배추값이 폭락이랍니다. 과일값도 폭락. 과일 여러분 누르는 거 요즘 안 누르는 분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여러분 배추 10포 김장할 때 뭐 5포기라도 더 담가서 주위 분들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이럴 때 같이 나누고 또 농부들도 돕는 그런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항시 편안한 마음으로 멀리를 보고 우량주 사는 센 시청자 여러분 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성성천업 신청합니다.